이번 탈무드 베라코트 44장은 음식에 대한 축복은 정해진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식사의 중심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짠 음식이 빵보다 중심이 되는 상황을 통해 축복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식사의 구조와 경험을 반영하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축복을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축복을 통해 일상의 행위조차도 신성한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대표적으로 빵을 집어들기 전에 하무치 축복을 하는 순간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음식에 대한 축복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식사의 중심인 음식에 가장 먼저 축복하게 되는데 율법에 따라 대체로 빵이 식사의 중심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빵이 식탁에 다른 음식과 함께 놓여 있다면 빵에 대한 축복으로 테이블에 올라온 다른 음식들에 대한 축복을 모두 대신하게 됩니다. 특히 안식일 저녁 식사처럼 의례적인 자리에서는 할라 빵을 들고 축복을 하는 것이 식사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빵이 안식일 식사의 중심이라는 랍비적 전제에 따른 것입다. 물론 포도주는 예외입니다. 그 시대 음식 문화에서 빵이 차지한 중심적인 위치를 반영하며 아마도 베라코트 41 다프에 나오는 라브파파의 빵에 대한 축복이 식사 전체를 포함한다는 판결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규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탈무드 베라코트 44장의 미슈나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짠 음식을 먼저 먹으려고 그것을 받고 그와 함께 빵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짠 음식에만 축복을 하고 빵은 따로 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짠 음식이 주된 음식이고 빵은 그것을 먹기 위해 곁들인 부차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주된 것이고 다른 음식이 그에 곁들여진 것이라면 주된 음식에만 축복을 하면 되고 부차적인 음식은 따로 축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슈나는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짠 음식과 빵을 함께 먹는다면 어느 쪽에 축복을 해야 할까요? 답은 당연히 빵이 아닐까요? 탈무드는 뜻밖의 답을 내놓습니다. 만약 짠 음식이 중심이고 빵은 그것을 먹기 위한 보조 음식에 불과하다면 짠 음식에 축복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빵이 주된 식사 메뉴이기 때문에 빵에 축복하라는 원칙과는 배치됩니다. 미슈나가 언급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짠 음식이 식사의 주된 음식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노사르의 과일을 먹는 경우입니다. 이 과일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매우 맛있는 과일로 그 맛이 너무 강렬해서 탈무드는 이 과일들의 맛에 대해 꽤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랍비 시몬 벤 라키시에 따르면 그것을 너무 많이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 집에 가는데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이 과일들을 먹을 때 짠 음식이 식사의 중심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의문은 왜 과일이 아니라 짠 음식이 식사의 중심이냐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1. 과일은 식탁 위의 음식이 아니라 상황을 만든 배경일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미슈나에서 실제로 축복 대상이 되는 것은 과일이 아니라 짠 음식과 빵입니다. 게노사르의 과일은 단지 짠 음식을 먹게 된 계기로 등장할 뿐 본격적인 식사의 일부로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가 너무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우유를 마시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중심은 우유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 구조 안에서 과일은 이야기의 배경이며 실제로 무엇에 축복할 것인가의 판단 기준은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에 한정됩니다. 축복은 눈앞의 식사에 대해 내려지는 판단이지 그 식사를 가능하게 한 배경 요소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2. 짠 음식은 단순한 곁들임이 아닌 기능적 중심이라는 견해입니다. 게노사르의 과일은 매우 진하고 달아서 입안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단맛을 중화하고 미각의 균형을 잡기 위해 사람들은 짠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 짠 음식은 단지 곁들임이 아니라 과일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핵심 도구였던 셈이죠.
음식에서 축복의 우선순위는 단순히 더 맛있는 것,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 다른 음식의 감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가, 즉 식사의 구조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짠 음식이 없었다면 과일을 마음껏 먹기 어려웠고, 그런 점에서 짠 음식은 이 식사의 기능적 중심이 됩니다. 3. 율법은 형식이 아닌 경험의 구조를 본다는 견해입니다. 유대교에서 음식에 대한 축복은 단지 감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식사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경험하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 저녁 식사에서 빵에 축복을 먼저 하고 다른 음식은 따로 축복하지 않는 것도 빵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식사가 빵을 중심으로 한 식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게노사르의 과일을 먹는 자리는 겉으로는 과일이 중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짠 음식이 식사의 균형을 잡고 빵은 그것을 먹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므로 축복의 핵심은 짠 음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슈나의 판단은 이처럼 겉보기에 현혹되지 않고 식사의 깊은 구조와 목적을 읽어내는 예리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일화는 율법의 흥미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전통은 명확한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사람의 감각과 인식도 깊이 존중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감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식사의 중심이 무엇이고 곁들임이 무엇인지는 전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엄격한 범주와 정의를 중시하는 시스템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주관성과 취향에 맡깁니다. 결국 축복은 관행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식사에서 나에게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행위입니다. 어떤 날은 빵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소박한 과일이나 주전부리가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이란 단지 음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디에 의미를 두는가에 대한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탈무드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축복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되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율법은 삶을 가두는 틀이 아니라 삶의 섬세한 감각을 일깨우는 안내서입니다. 무엇에 축복을 할지 고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이 탈무드 에세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야말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